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요. 자, 요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극한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요놈이 수렴하는 경우에 극한값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근데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x가 a를 향해 간다. 그럼 x가 a가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죠. 그럼 x가 a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네, 이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미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은 다가간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그 앞에서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다가간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손을 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의 손은 칠판하고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이 칠판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 위치가, 손바닥의 위치가 칠판하고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가간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자꾸 들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다. X가 A로 간다고 그럴 때 A는 아니지만 A에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걸로 우리는 극한의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야?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극한의 개념이 A가 갈 때 A하고 완전히 다른 떨어져 있는 놈이라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 fx에 해당하는 놈이 지수함수인 꼴일 거야. 미시 a고 지수가 x인 이런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y는 ax라는 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 수원 지수를 배웠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y는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지? 단하라고 그랬나? 맞지? 지수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순간 지휘자인 줄. 네. 첫 번째 우리는 뭐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 A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되죠. 및 A가 만약에 1보다 클 때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어디를 지나고 0,2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기억나죠?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에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0,1을 지는 거는 똑같은데 무슨 함수가 돼요? 이렇게 생겨먹은 감소함수의 형태가 그려진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까? 지수함수는 연속함수입니까? 네. 연속함수 맞아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할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 맞아요? 네. 아니야? 그럼 불연속인 점이 어디야? 연속? 너 줏대가 없어. 지수함수 역시 실수 전체에 대해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경우가 되든지 이 경우가 되든지 마찬가지로 x가 자 여기에 우리 a를 사용했으니까 다른 걸로 갈게요. x가 알파로 갈 때 a의 x제곱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 놈은 그냥 뭐하고 똑같다? a 알파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극한은요 역시 뭐하고 똑같아? 함수값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야. x가 a로 갈 때 우리는 보통 극한 얘기할 때 좌극한 우극한 얘기하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아. 그게 바로 무슨 조건이야? 연속의 조건이잖아. 따라서 연속일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고 뭐까지 같다? 함수값까지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모두 x축에 가깝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죠. 이걸 우리는 무슨 선?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모두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이라고 얘기해요? y는 0이 점근선이야. 그런데 0에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이 다르잖아.
A가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X 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0이 가까워지죠? 반대로 A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X 값이 점점 커질 때 작아지면서 X축에 가까워지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가 1보다 클 때에는요. A가 1보다 클 때에는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의 A의 X제곱 지수함수의 극한이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음수로 계속 작아진다라는 뜻이잖아. 반대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사이일 때는요. 이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함수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지수함수는요. A라는 놈 자체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A가 1보다 클 때는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은 뭐가 될까요?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의 그래프 Y값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야. 요 놈은요.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때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의 X제곱의 극한은요? 극한? 극한은요? 근데 니네 시험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조금 심란하겠다잉. 근데 어차피 이맘때면 다 놀잖아. 다 놀고 집에 갈 시간 아니야,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나는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어? 아, 있구나. 남자친구가 오늘 같은 날 왜 학원 가냐고 그래? 자기랑 놀자고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랬구나. 자, A의 X제곱의 극한은요. 자, 첫 번째 우리 뭐부터 보자? A의 범위를 살펴보자.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요때 요 놈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은 뭐가 되고? 0 무한대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는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자, 선생님 K로 쓸게요. K로 갈 때 A의 X제곱은 함수값이 뭐하고 똑같다? A의 K제곱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0부터 1 사이일 때는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이 뭐가 되고요? 0으로 수렴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 요 경우가 뭐가 되고? 무한대가 되고 X가 K로 갈 때 A의 X제곱은 여전히 요 놈도 뭐가 되더라? A의 K제곱이 되더라.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극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요. 머릿속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나는 책도 안 펼쳤네. 자, 여기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몇 쪽이에요? 70쪽 했어요, 지금. 이 책이 3단으로 분리가 되나요? 이제는 안 되니?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질문 없죠? 내가 볼 때 제 사진만 한 100장은 될 건데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번에는 어떤 함수 fx가요. 밑이 a고 진수가 x.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발전적인 형태로 본다면 지수함수의 지수 부분, 로그 함수의 로그 부분이 또 다른 어떤 x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긴 할 거야.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살펴볼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찾아볼 건데 역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 아르나, 로그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지? 역시 구분이 돼야 되죠? A가 1보다,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가 나눠지죠? A가 1보다 클 때에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어디를 지나고요?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형태 그려지고요. 좀 더운가요? 아니야, 지금 딱 좋네. 자기 딱 좋지? 자,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요. 역시 지나는 점은 1,0이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요. 점근선이 어떤 게 점근선이 됩니까? x는요. y축이 점근선이 되죠? 그러면 아까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생각할 거냐면요. 요거부터 얘기할까?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 k 값을 향해 다가갈 때는 로그 함수도 정의 역이 0보다 큰 거지 정의역 안에서는 역시 연속의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x가 k로 갈 때 로그 a의 x는요 뭐가 돼요? 로그 a의 그냥 k 값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한번 살펴볼까? 요 놈은 왼쪽으로 x가 작아지면 작아질 순 있겠지만 어디까지만 작아질 수 있어요? 0까지만 작아질 수 있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요 놈은 무슨 극한이어야 돼? 우극한이어야 되는 거야. x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랬을 때 로그 a의 x는 어떻게 돼요? 0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y 값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가면 y 값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 요번에는요 x가 0으로 갈 때 쓰기 귀찮아. 로그 ax, 로그는 0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는요 어디를 향해 다가갑니까? 이 놈은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지? 자, 생각해보자. 지수함수는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하나의 극한값이 누구를 가졌어? 0이라는 극한값을 가졌어. 맞죠? 근데 로그 함수는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럼 로그 함수가 극한값을 가질 때는 언제뿐이에요? 0이나 무한대가 아닌 어떤 상수를 향해 다가갈 때만 극한값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극한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 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야. 여러분 처음 극한 배울 때 얘기했잖아.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원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값이 아닙니다. 네. 알았나? 극한값이 아니야. 따라서 로그가 극한값을 가질 때는 0이나 무한대가 아닌 어떤 상수로 접근할 때죠. 그리고 그놈은 결국은 뭐라고? 그냥 함수값하고 같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수렴하는 로그 함수는요? 수렴하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건 좀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x가 어떤 a를 향해 다가갈 때, K로 바꿀게요. 다가갈 때
로그 A의 진수가 만약에 요번에는 fx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을 거냐면, 자, 일로 다시 갑시다. x가 k로 갈 때 로그 ax는 결국은 뭐가 된다고? 함수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x가 k로 간다는 얘기가 결국 누가? 진수가 k를 향해 다가간다는 뜻이죠. 진수 부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이 놈은 진수 부분에 극한값의 의미를 갖는 거라고. 따라서 어떤 로그 함수인데 진수가 x에 가는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요, 로그의 극한이라기보단 진수의 극한값의 로그 값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로그 함수의 극한을 생각할 때는요, 뭐를 먼저 구한다고? 진수의 극한을 먼저 구한다고. 진수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그놈의 뭐를 구하면 된다? 로그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아주 쉬운 예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뭐라고 할까? x가 5로 갈 때 로그 2의 x-1을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자. 요놈의 극한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찾겠다고? 로그 2의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1 이런 개념으로 극한값을 찾아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5로 갈 때니까 이 진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극한값 4를 갖는다는 얘기고 로그 2에 4니까 그때 로그 값은 얼마 되겠어요? 2.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기본적인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개의 값을 가지고요, 우리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요,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73쪽은 여러분이 좀 이따 심심하면 해볼 거고요, 우리는 7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2월까지, 3월까지 해서 미분법까지 끝내는 겁니다. 적분만 남겨놓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 스매싱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빠듯해요. 스매싱은 언제 나올까요? 스매싱이 원래 주문을 했는데 우리 그 총판에서 양이 많아서 오늘 못 가져왔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나 줄 거예요. 네. 자, 우리 예제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74쪽. 자, 뭐 대충 알죠? 예제 선생님이랑 풀면 여러분들 유제나 뭐 뒤쪽에 나오는 뭐 확인 문제,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 오는 겁니다. 자, 74쪽에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그랬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분의 2의 x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지수함수 머릿속으로 떠올리자라고 그랬어. 각각에 있는 놈들이 지수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2의 x제곱 어디로 가요? 무한대. 3x제곱도 무한대. 2x제곱도 무한대. 굳이 얘기하자면 어떤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우리 함수의 극한에 썼던 거 생각해보자.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어떻게 풀었었어요? 어떻게 썼는지 기억납니까? 형민은 어떻게 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어떻게 써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줬잖아요, 분모 분자를. 그렇죠? 그 개념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가장 큰 밑을 갖고 있는 지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꼴일 때? 지수 함수의 꼴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요, 가장 큰 밑을 갖고 있는 놈을 우리는 분모 분자로 나눠줄 거란 얘기야. 자, 여기 밑 봅시다. 2하고 3하고 2가 있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모두 뭘로 나눌 거란 얘기야?
3의 x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이니까 3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요 놈은 3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이니까 얼마? 1. 분자는요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3분의 2면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일 때는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의 극한값 얼마 된다고? 0과 1 사이일 때 빨리 또 떠올려봐.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었잖아. 0과 1 사이일 때 그럼 무한대로 갈 때 얼마라고요? 0. 이 얼마라고요? 0. 그럼 결국은 요 놈은 1분의 0꼴이 돼서 얼마? 0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사람이 많아서 아래 쓰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의 x제곱 빼기 5의 x제곱. 물론 선생님이 이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수투에 배웠던 개념들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6의 x제곱은 무한대로 가죠. 5의 x제곱 무한대로 가죠. 어떤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썼지? 다음 함수에서는 그쵸, 최고차로 묶은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역시 가장 큰 지수를 갖고 있는 미수로 어떻게 해주자? 묶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요 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뭘로 묶어요? 6의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요 놈은 뭐 될 거고요? 1 빼기 요 놈은 뭐가 될까요? 6분의 5의 x제곱 6분의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6분의 5로 묶는 거 맞나? 선생님이 계산이 안 돼. 산수가 안 되네. 맞아요. 6분의 5의 x제곱이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야 6의 x제곱 약분되고 5의 x제곱 남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6분의 5는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에 x가 무한대라고 하면 얘 또 얼마 돼버려? 0. 그럼 요 놈은 결국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만 남는다는 얘기야? 6의 x제곱만 남는데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겠죠? 자, 3번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 치환해주라고 그랬죠. 치환해주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는 거고, t는 무한대로 가는 걸 거고, 2의 x제곱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우리 쉽게 가자. 2의 마이너스 t제곱은요, 2분의 1의 t제곱이죠? 맞니?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의 t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얼마 된다고요? 0과 1 사이면 0 됩니다. 그럼 요 놈도 뭐 되고요? 0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놈은 약분이 될 테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 어떡하자고? 밑이 가장 큰 그 지수 형태로 분모 분자를 나누자라는 거였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일 때는 어떡하자? 가장 큰 지수로 묶자. 밑이 가장 큰 지수로 묶자.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 기본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지수 형태의 극한값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 요 가로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자, 질문 내지는 이해 잘 안 되는 거 없어요, 윤지야? 쌤, 네. 3번에 네. 2 마이너스 t제곱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3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나요? 근데 쌤, 2t 약분했잖아. 그건 얘가 0이니까 0 되면 2의 t제곱분의 마이너스의 t제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약분이 가능한 거죠. 0으로 보내놓고 나서 약분을 하는 거지. 네. 야, 미적분에서는요, 수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적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이미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규 시간에는 우리는 교과과정대로 공부하고요. 나중에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몇 가지씩 가르쳐 줄 테니까, 처음에는 정규 교과과정대로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요. 자, 다음에 이제 로감수 봅니다. 쌤, 3번은 무슨 점일 때 저렇게 푸는 거예요? 요 경우에 이거는 사실은 이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것만 조심하자는 얘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음수 무한대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문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지웁니다. 이제 얘기 들었냐? 원장님이 고3들 데리고 한번 어디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오자라는 얘기 했었던 거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학원의 단합과 여태껏 원장님이 학원을 차린 뒤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왜 고3이에요? 왜 하필이면? 너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 다른 학년은 아니에요? 예, 고3, 고2 정도만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랫동안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가면은 아진인데 열심히 고기 구워. 난 먹을 테니까. 저는 고기 안 굽죠. 종아쌤 시켜야죠. 원장님 혼자 굽기는 너무 사람이 많잖아. 연중쌤, 지용쌤. 내 생각에는 내가 계속 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요? 다른 지역이요? 멀리는 못 가요. 주말 이용해서 아마 가까운 데 갈 겁니다. 자, 로감수의 극한 예제로 풀어볼게요. 그냥 함께 움직인다라는 데 의를 두는 거죠. 자, 예제 2번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네요. 뭐를 찾으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자, 선생님이 아까 사실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연산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수원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들이 당연히 등장을 할 거야. 자, 로그의 성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성질? 성질, 저 새끼 성질 더럽다 하는 그 성질. 자, 먼저 첫 번째. 글쎄? 미시 같은 로그 길이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곱셈?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쓸 수 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처음 듣는 게 있네요. 야, 이런 거였죠?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요꼴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로그 A의 X 곱하기 Y. 이렇게 처음 듣는다고? 요게 뺄셈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수만 나눗셈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밑변환 공식이니 이런 것도 하겠지만 어차피 쌤이 오늘 다시 복습한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또 남아있진 않을 테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 문제는 똑같이 밑이 2인 로그인데 로그끼리에 뭘로 연결돼 있어?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일단 요 놈을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에 로그부터 정리를 해주자. 미시 2인 로그인데 요 미시 같은 2인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의 나눗셈 분모에 x-1 있고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럼 느낌이 오지? 아니요. 와야 돼. 약분. 약분하자는 얘기죠? 약분해서 뭐 남습니까? x 플러스 1이 남을 거야. 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얘기 기억나죠? 로그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진수 극한의 로그 값과 같다. 따라서 요 놈은 뭐를 찾으라는 놈하고 똑같아요? 로그 2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요거를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러면요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요 놈의 극한값은 얼마니까? 2니까 요 놈은 로그 2의 2를 의미하는 걸 거고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로그의 성질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4x 플러스 1 빼기 로그 2의 x. 자,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을 먼저 이용할 거야. 알아나?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라는 얘기겠니? 로그 2에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얼마? x분의 4x 플러스 1 됐어요? 그리고 나면 뭐부터? 진수의 극한부터 찾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x 플러스 1 이거 까먹었으면 곤란한데 극한값 얼마? 4 다 알죠? 분모 분자의 차수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개수의 비, 최고체 개수의 비. 그러니까 요 놈은 로그 2의 4. 얼마라는 얘기예요?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질문 없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더 진도를 나가도 되지만 이 다음에 재밌는 게 나오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를 볼 거냐면요. 73쪽을 봅니다. 73쪽 보면 집중연습이라고 돼서 가장 기본적인 지수와 로그의 극한 찾는 문제가 등장해요.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숙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연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셔요. 또 끊어가야겠다. 쌤 모르겠어요.